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엄마의 키우고 있는 양육자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별을 한 부부, 그쪽 그 가족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제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거를 바깥으로 표출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 그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부모 가정 거기 푸드테라피 수업을 했는데 이제 그런 가족 구성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가족 소개하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거의 한부모가 여성 가정이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은 남성 가정분들은 잘 참여를 안 하세요. 근데 여성 가정들 위주로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사별한 한부모 가정하고 이혼한 한부모 가정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사별한 부부의 부모의 아이들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갖고 한부모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보다 생각하는 거나 얘기하는 그런 거나 그런 생각하는 사고나 이런 게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관계성을 회복을 하느냐.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양부모 사이에서의 가장 잘 키우면서의 관계성의 회복에 있어서는 가족들의 문제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친구들 간의 문제나 이런 것 쪽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양 부모 간에 또 문제 되는 것 중에서 안에적으로 내부적으로 생기는 거는 부부 간의 갈등과 그런 이제 싸움이나 이런 가정 폭력 이런 것 때문에 가족 간의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소통이나 이런 게 단절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쪽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혼을 하고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가 떠나간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안 계신 그 한쪽 부모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게 성인이 되면서도 그게 많은 영향을 따라요. 그러니까 정말 설사 내가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떠난 그런 부모에 있어서 한쪽 부모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반감심이나 안 좋은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은 화가 나니까 내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거를 아이들에게 얘기해서 위로를 받고 이해를 구하고 하고 싶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이들의 다시 그 아이들이 새로운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가정을 이룰 때 그리고 그 가정 내에서 문제가 생길 때 꼭 나타납니다. 엄마가 됐을 때의 엄마에 대한 영향, 아빠가 됐을 때의 아빠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아이를 왜 고아나 아니면은 한쪽 부모가 일찍 그러면은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해요. 차라리 그러면서 좋은 가정을 꾸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반면에 안 좋게 돼갖고 이혼을 해서 가정 폭력 이런 쪽은 남자애들 같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자녀하고 부인을 때립니다. 그리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는 거를 꺼려해요.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런 가족에서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쳤느냐. 이거는 가난하고 부자고 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에 대한 문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도대체 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누구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예, 또 굉장히 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구성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이런 걸 갖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유대관계에 있어서 아이들이 온전하게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의 하나가 이 가족에 대한 이런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파스타를 만드는 거는 그냥 아이들이 맛있게 먹기 위함이고 여기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가족 구성에 대한 유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 요리를 통해 갖고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설명했으니까 오늘의 새로 등장한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했어요? 브로콜리. 얘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알았습니다. 예. 브로콜리 꼭 뭐같이 생겼어요? 나무같이 생겼어요. 근데 브로콜리가 굉장히 특이한 게 큰 나무 이 부리에 뭐가 있어요? 작은 나무가 있죠. 자, 작은 나무 아이들이 이거 작은 나무 하나 떼었어요. 그래서 작은 나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작은 나무가 있어요.
이 작은 나무 안에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또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자, 웃기죠? 자, 이 작은 나무 안에 작은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 안에 작은 나무가 있는데, 이 작은 나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정말 작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송이가 어우러져 갖고 뭐예요? 큰 나무. 이게 뭐 같아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에요. 각각 개개인의 개성이 굉장히 달라요. 하지만 근본 뿌리 하나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 하나는 뭘까요? 제일 작은 거. 이게 바로 나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 독립적인 나 하나. 이런 게 모이고 돼서 뭐가 된다? 브로콜리처럼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게 바로 건데, 이따가 얘를 갖고 확장 활동하는 거는 바게트 자동차를 갖고 또 하는 방법을 또 얘기할게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야, 이 브로콜리가 하나의 둥지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기에 또 작은 나무가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나무가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나무가 있고 와, 그 안에 또 작은 나무가 있어. 이게 와 모여져 갖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브로콜리가 된 거야. 아이들은 이 속에 뭐가 있지 하는데 이렇게 해서 분해된 거 보면 너무 신기해합니다. 우와 정말 그러네. 이 안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 나무가 큰 나무로 같이 이루어진 게 바로 브로콜리구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브로콜리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우리 친구 뭔지 알아요? 먹어보거나 본 기억이 있는 친구 있어요? 각각의 이름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그거를 통틀어서 그냥 우리는 파스타라고 할게요. 자, 이태리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게 파스타 요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면 요리. 예, 그 면으로 치면 그게 스파게티예요. 면이라는 건 어때요? 그쵸? 길쭉길쭉하고. 그래서 그 스파게티도 동그랗게 된 게 있고 또 어때요? 납작해갖고 네모난 게 있죠. 긴 거. 예, 그렇게 있고 또 이것처럼 어떻게? 모양으로 된 모양 파스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모양인데 이거는 무슨 모양이에요? 어떻게 생겨? 뭐 같아요? 그거? 빨대 같죠? 우와! 한번 옆에 친구하고 앞에 있는 파스타 이거 갖고 우와!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공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탐색하고 그렇게. 자, 이거는 뭐같이 생겼어요? 꼬불꼬불꼬불. 나사 같기도 했죠. 나사 같기도 하고 또 스프링. 예, 스프링 같기도 하죠. 자, 이런 파스타는 만졌을 때 어때요? 딱딱해요.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하죠. 이것도 딱딱하고. 이게 뜨거운 끓는 물에 들어가고 삶아지면은 우와 어떻게 변하냐면 짜자잔 어떻게 됐어요? 크기가 커지고 딱딱해졌던 게 이야 이게 휘어져요 안 휘어져요? 아니요. 오 힘이 너무 세서 아마 이거 반으로 자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혹시 반으로 이거는 잘라지는데 얘는 절대 잘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딱딱해요. 그런데 삶아지고 나면은 우와 모처럼 생겼어요. 만져보면은 뭐 같아요? 지금 만져봤죠 우리 친구들 뭐 같아요? 고무 같죠? 쫀득쫀득하니 고무 같아요. 자, 이거는 어때요? 그렇게 크게 많이 부풀진 않았어도 어때요? 삶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커졌지요. 얘도 마찬가지로 만져보니까 어때요? 쫄깃쫄깃 탱탱하면서 느낌이 되게 쫀득쫀득하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얘는 먹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아우 이빨 아파 그쵸? 근데 이거는 맛이 쫀득쫀득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파스타나 이런 종류에서 삶기 전, 삶기 후 달라지는 모양, 크기, 식감, 느낌, 촉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탐색하고 또 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건 이제 짧게 해갖고 이제 하시고요. 자. 아이들하고 이제 요리를 하면서 대화의 나눔에 있어서 자 부모님에게 우리 친구들 부모님 다 집에 계시죠? 부모님에게 칭찬받았을 때의 기분과 칭찬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떤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 친구들은 기분이 좋아요? 시험 성적 잘 나왔을 공부 때, 잘했다고? 공부 잘했다고 할 때 또 정리정돈했을 때. 정리정돈했는데 엄마가 심부름 같은 거 잘하고 네. 이랬을 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때 또 화가 나기도 하죠. 왜? 본인이 잘못을 안 했는데도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때는 속상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럴 때, 어떨 때 그런 기분을 느끼죠? 우리 친구들은? 야단 맞았을 때, 다양한 감정이 생기는데, 그때 어떤 걸 했을 때에 그런 기분이 들까요? 싸웠을 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야단 안 맞아봤어요? 그때 어땠을 때요? 응? 그때 기분하고 그 이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야단을 맞았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동생이랑 싸웠을 때. 그치. 예, 늦게 들어왔을 때. 늦게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시험 성적 안 나왔을 때. 자, 시험 성적이 안 났을 때 야단 맞을 때는 어때요? 너무 속상하죠. 네. 그러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쵸. 사람의 반항심이 생겨요. 그죠? 근데 늦게 들어왔을 때 부모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때 어때요? 죄송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돼요? 일찍 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야단 맞는 거는 드는 감정하고 이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달라지는 생각이 달라요. 그거는 본인이 정당한 이유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고,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야단. 충분히 일찍 들어오고 기가 시간을 그걸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 처음부터 야단을 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거와 없는 거,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 그런 거에 따라서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았을 때의 기분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형제들과 싸워서 가장 부모님한테 많이 받는 야단 맞는 이유가 가정 내에서는 뭐예요? 형제들과 싸울 때예요. 그죠? 싸웠을 때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부모님이 야단 칠 때 어때요? 형만 뭐라 하고 내 얘기 듣지 않고. 내 얘기 듣지도 않고. 그 상황만 보고 얘기했을 때. 형제 중에 양극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어때요? 장남과 장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요. 동생이 타면 어때요? 무조건 양보하라고요. 희생을. 마냥 희생을 구합니다. 그리고 막내는 어때요? 여우죠. 맞아. 왜? 윗형제 야단 맞는 거를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을 해요. 그리고 야단 맞을 때는 절대 귀신 무슨 짓이죠? 여우짓해요. 방에 절대 안 절대 나오지 않고, 그죠? 가장 불쌍한 게 누구예요? 둘째예요. 네. 둘째가 가장 불쌍해요. 역시 낀 세대는 안 좋은 것 같아. 낀 형제가 가장 안 좋더라고요. 옷을 해도 첫째는 위에가 아무도 없었잖아. 새 옷 받아요. 둘째는 물려있는데 셋째까지 물려가기는 어때요? 너무 낡았어. 그 막내는 누구야? 새 옷 가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위에서 군림하고 밑에서 치받아갖고 가운데 아이가 가장 보면은 형제들 중에서 낀 형제였던 사람들이 가장 욕구적으로 불만이 많고, 그리고 나서 성격도 가장 좀 그래요. 그래서 까칠해요. 하도 치이니까 중간에 샌드위치 되니까. 예, 그런 게. 그러면 이제 형제들과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를 할까요? 부모님이 강제적으로 화해하라는 경우 굉장히 많죠. 안 그러면은 줄 걸 안 준다던가, 아니면은 맴매를 맞는다던가, 예, 생각하는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방에 들어가서 반성할 수도 있고, 엄마가 이제 심하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형제들하고 싸웠을 때에 어떻게 화해를 하면은 좋을까요? 대화? 알아먹을까요? 그냥 둘이 대화하라고. 둘이 대화하라고? 문제점을 차단해서 음. 대화하라고. 그 대신에 둘만에 있는 공간에서. 둘만 있는 공간에서 전혀 이제 부모님들은 관여하지 않고, 그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가족 간의 구성원에서 가장 또 문제되는 게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불만을 또 가져요. 스스로한테. 부모 때문에 형제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비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간의 문제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있지만 형제들 간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가족 문화 자체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형제들 간에 싸웠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가족 구성원이나 형제한테 가지는 감정이 완전 달라져요. 민주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누가 제일 이쁨 받아요? 막내. 막내. 마냥 이쁨 받아요, 걔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마냥 이쁨 받는 존재고 가장 피해보는 거는 둘째, 큰애일 수도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큰 아이한테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라거든요. 기대치가 크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미움받는 건 누구야? 공부 못한 나이에요. 특히 직업이 좋은 대대로 집안이 뭐 의사 집안, 변호사 집안, 잘 사는 집안에 꼭 누가 있어요? 아웃사이더가 있어요. 그래갖고 연예인들 보면은 굉장히 집안이 좋은데 딴 따라 한다고 네가 가장 그래갖고 막 인정도 못 받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인간 대접 받는다 그런 것처럼. 그래갖고 비교 대상이 되는 형제가 클 경우 폭이 그럴 때 좀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형제들 간에 적개심이나 그런 경쟁심이 지나치면은 적개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부모로서 유들 있게 풀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간편하게 뭘 물어보냐면 오늘 만든 파스타 중에서 가장 먼저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딱히 안 줘도 될 것 같은 사람. 그게 가장 안 친하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친한 가족.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주고 싶어? 왜 주고 싶어? 그러면 엄마는 뭐 어쩌저쩌 해서 이래저래 해서 요리도 맨날 해주시고 저를 많이 안아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갖고 엄마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를 주고 싶어요. 자, 누구를 주기 싫어? 형제가 주기 싫을 수도 있고 아빠가 주기 싫을 수도 있어요. 예, 가부장적이면서 이제 폭력적이거나 화를 많이 낸다던가 그리고 부부싸움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람을 자식들은 미워합니다. 피해자가 되는 사람을 감싸 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왜 싫은지 왜 아빠를 주기 싫어? 왜 동생을 주기 싫어? 그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서 여러 가지 건파스타 면으로 가족 얼굴을 꾸미는 거, 예, 스케치북에 대해서 꾸미고 나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걸로 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파스타를 갖고 이제 재료를 이제 할 때 양송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데쳐야겠죠 한번. 먹기 좋게 잘라서 데치고 얘 자체가 길쭉길쭉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썰면 이쁠까요? 좀 어떻게? 슬래시. 어떻게 썰면 이쁘게 썰릴까요? 얘도 어떻게 썰어야 돼요? 얘. 반대로 보면 그쵸.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쓰면 좋겠죠. 그래서 얘도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얘까지 해갖고 하는데 기름에 이제 얘는 데치고 얘는 그냥 볶다가 그 다음에 뭘 넣어야겠어요? 소스. 예, 소스 넣고 끓이다가 100%에 싱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일 케찹이에요. 과일 케찹 드셔보셨어요? 네. 예, 감칠맛 있고 맛있어요. 이거는 되게 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얘는 과일하고 진짜 채소를 이 안에다 갈아갖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짜서 보면은 이제 덩어리가 있고요. 먹었을 때의 감칠맛, 단맛, 그리고 끓이면 더 맛있어요. 예, 그래갖고 얘를 더 넣으시고 그러고 나서 좀 시큼한 것 같으면은 올리브가 해갖고 얘는 하는 건 되게 간단하죠. 먹고 싸갖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데 오늘은 이제 확장 활동.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스케치북하고 오늘 색연필, 그 다음에 목공풀, 아이고야 얘가 쏙 빠졌네. 목공풀 이걸로 해갖고 가족 이제 구성원 해서 꾸며갖고 발표하는 그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를 하셔서 우선 배고프시니까 드시고 확장 활동부터 다음 그 실습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따가 핵심은 이제 꾸며갖고 발표하는 거. 본인들 가족 위주로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개하는 걸로 해서 도입을 잡고, 다음에 이제 밥정 가족 할 때 또 다른 걸로 해갖고 이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리 해갖고 식사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게트 자동차 하고 그 다음에 밥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선 그러면은 요리 해갖고 요리하는 것처럼 할게요. 네. 자, 아니, 잘라놓은 파프리카, 피망, 그다음에 브로콜리, 그다음에 양송이를 기름을 두르고 프라이팬에다가 볶아주세요. 소고기는 썰어줄까? 너무 잘했지? 괜찮네. 겨울철에는 이거 난방을 안 해도 그죠? 그거 갖고 식사 충분하시겠죠? 이거 반 거는 저건 되겠다. 싸갖고 하시면 되겠다. 이건 식어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드셔도 맛있어요. 실제로 먹는 거 되게 맛있어. 선생님, 파스타하고 스파게티하고 네. 파스타가 이렇게 스파게티를 포함하는 개념이 나가요? 파스타가 좀 넓은 개념이라고 하냐? 네, 파스타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그 안에 스파게티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네. 면 파스타냐, 아니면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종류 엄청 많아요. 이탈리아 요리죠. 예. 이탈리아. 자. 파스타 삶은 물을 남겨놨다가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맛있고요. 오늘은 삶은 면이 없는 관계로 생수를 넣어서 최소한 더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고요. 자,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과일과 야채 케찹, 이거는 속에 과일하고 야채를 원래 이제 야채를 하면 안 되죠. 채소를 이제 갈아갖고 첨가시킨 케찹으로서 일반 이 토마토 케찹에는 신맛이 너무 강해요. 신맛이 너무 강해갖고, 그런데 얘는 감칠맛이 더 강해서 아이들 케찹 많이 뿌려주잖아요. 요리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뭐 다른 요리, 뭐 소세지 야채 볶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 뭐 닭강정 아니면은 떡꼬치 그런 양념에 케첩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거 쓰면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시큼한 맛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올리고당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우리 아동 요리이기 때문에 설탕은 안 써요. 설탕은 쓰지 않고 올리고당. 조청이나 꿀은 조청은 특유의 향과 맛도 있지만 색이 있잖아요. 갈색이기 때문에 요리할 때는 무향, 무색, 무치. 그게 기본이에요. 양념은. 그렇기 때문에 향이 없고 맛이 없고 색이 없는 거. 그래야지 요리의 본연의 색이 망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꿀은 어때요? 특유의 향과 맛이 또 있어요. 걔도 강해요. 자파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설탕을 넣던가 아동 요리 같은 거 할 때는 설탕 대신에 설탕을 쓴다면 유기농 설탕을 많이 쓰고 아니면은 편하게 유기농 설탕 비싸잖아요. 그래서 올리고당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설탕 이런 데는 좀 거부 반응이 있는데 올리고당에 대한 거부 반응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설탕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 또 뭐가 있어요? 물엿 있죠. 물엿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소, 말초, 올리고당 장에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나서 옥수수 전분 100% 끝. 없어요. 설탕 아니에요. 그거는 옥수수 전분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단맛은 떨어집니다. 물엿보다. 거기는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맛이 강한데 얘는 똑같은 양을 썼을 때 단맛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이들 건강에는 더 좋아서 아동 요리 할 때는 물엿이나 뭐 이런 걸 조청, 꿀 이런 거 쓰지 말고 이제 올리고당 이런 거 쓰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채소가 어느 정도 다 볶아졌으면은 이것을 아이고. 사모님 다 드셨어요? 저요? 네. 예, 좀. 많이 드세요. 예. 이거 밥이구나. 여기는 더워 죽어요. 난방 안 하시는 거죠? 전혀 안 하거든요. 더워서 난방에다가 난리 날 것 같아요. 여름에 에어컨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너무 남양이라서. 아니 근데 금호동에서 왜 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교통편이 아무래도 여기가 더 왕십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쪽 금호동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왕십리 여기 전철로 다 중앙에 2호선, 5호선, 뭐 분당선, 자, 예. 이렇게 강남에도 해서 오시기 편하시고. 하면은 아마 그때 많아 만날 보이고. 수 많았을 거예요. 아, 맞다. 선생님은 우산에 계시니까 좀 전 전철 타고 전철 2번 가야 돼. 이제 2번 갈아타야죠. 영양가도 높고 네, 그 토마토 중간에 버스 파스타 타고 움직여야 완성. 아. 그래서 아이들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이쁘게 이 색깔 자체가 얘가 채소도 그렇고 색깔도 여러 가지 파스타다 보니까 보이는 그런 거예요. 투명코. 예. 그러니 지금 이게 몇 인분 양 같아요? 가늠을 해보세요. 몇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애를 기준으로 한 10명? 10인분? 20명 정도 먹었어요. 20명까지 못 갈 것 같죠. 네. 먹고 싸가야 되니까. 먹고 먹고 살니까 10명 10명 해서 이제 10인분. 이거에 곱하기 2배. 그 결국은 파스타 2봉지씩 사면 돼요. 음. 이렇게 3개 묶음 들어있는 것에 2봉지씩. 그렇게 사면은 먹고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주세요. 잘 먹는 애는 더 주세요 할 거 아니야. 아, 이게 원가 절감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거를 양념을 다 하려면은 토마토 소스가, 이거 스파게티 소스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더 간이 더 세요. 아시죠? 네. 얘랑 같이 안 합쳐버리면은 얘 두 통 두 써도 통. 안 돼요. 맛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일 케찹이 훨씬 싸게 먹혀서 맛이 강하고 더 좋아요. 작은 양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원가 절감이 돼요. 이거는 저기 도시락통에 싸가지고 가야겠다. 5분에서 나는 좋다면. 재료비 산출할 때가 제일 힘들어. 재료비 계산.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전에 파프리카 큰 걸로 2개, 피망 하나 드리고 양송이 5개, 그리고 저 브로콜리 1송이. 그거 갖고 지금 그렇게 해서 줬죠. 그걸로 10인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각각 2개씩 더. 파프리카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색깔 2가지 해갖고 피망까지 해서 각각 2개씩, 그리고 얘 2개씩 하면 20인분 먹고 싸가고.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채소가 조금 들어갔다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푸짐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 가격도 많이 안 들고, 양념이 얘만 했을 때는 이제 많이 들어가야 돼. 얘로만 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케찹. 그랬을 때 미거 케찹 쓰면은 너무 신맛이 강해버리니까 이런 과일 케찹, 이게 3,000원 안 돼요. 2,000 얼마인가 그래요. 그럼 결국 뭐예요? 20인분 할 때 얘 한 개만 있으면 돼요. 반반씩. 아시겠죠? 얘도 2개, 얘 1개. 그럼 돼요. 그 파스타 물 가져가. 파스타 물 가져요. 이거 삶아갖고 와주세요. 삶아. 삶아갖고 하셔도 안 불어요. 올리브 오일에 버무려갖고 타파톡에다 딱 넣어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갖고 끓이기 싫은 유치원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얘 이거 할 때 요거 있죠. 스키치북 나눠줘갖고 꾸미는 거, 그거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귀찮으면은 삶아갖고 와도 상관없고, 건파스타하고 삶은 거하고 비교하고 이제 그런 거. 얘 같은 경우는 삶아도 수시간 동안에는 안 불어요. 특징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얘 샐러드로 해갖고 바깥에 그 뷔페집 이런 데 가면은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한꺼번에 삶았잖아. 삶아놓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얘는 면은 삶아갖고 가져도 상관입니다. 그럼 이렇게 볶을 때는 선생님이 볶아요? 볶아서 줘요. 아이들 보는 거 보게끔만. 네, 보게끔 하고 이거 갖고 놀고, 그리고 채소는 각자 손질하고. 그래서 조별로 볶아주면 돼요. 그럼 별 불만 없어요. 어떤 곳을 여행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바닷속을 달리는 장점, 이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부분인데, 이따가 이거는 자동차를 태우고 안 태우고, 그리고 확장활동, 그걸로 위주로 해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바게트죠. 자, 2가지 양상의 바게트가 있는 거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일반 장단점을 다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일반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 뚜레쥬르인데, 파리바게트부터 뚜레쥬르가 볼륨감이 더 좋습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파리바게트는 좀 하드하고 딱딱하게 뽑는 경향이 있고요. 뚜레쥬르는 약간 더 소프트하게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하실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미리 2-3일 전에 맞춰 놓으셔야 돼요. 다 해줘요. 반죽을 넉넉 잡아서 3일 전, 그러면은 찾아가는 날짜는 정해 놓으시면은, 왜냐면 거기서 냉동 반죽을 준비를 할 때
가지고 오는 분량을 본인들이 플러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자기네들 생산용품에 주문받은 게 별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갖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그건 본사에서 냉동 반죽을 받아다 쓰는 거예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주문하실 때 과발효 시켜달라고 하셔야 돼요. 과발효. 그러면은 볼륨이 커져요, 얘가. 얘는 지금 저희가 먹을 거라서 과발효 안 시켰습니다. 과발효 시킨 빵의 특성은 여기 가운데 보면은 조직이 굵어요. 노화가 빨리 옵니다, 단점은. 근데 아이들이 그날 만들어서 그날 먹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다가 샐러드를 채워 넣잖아요. 그래서 그 샐러드랑 같이 먹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 잘 못 느낍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얘는 과발효 시켜주세요 해서 반만 커팅해서 준비해주세요 라고 해서 3일 전에 항상 주문을 해주세요. 그래도 동네마다 다른데 제가 보편적으로 보니까 파리바게트가 너무 딱딱하게 뽑아요. 더 좁고. 좁고 분할량에 따라서 다를 거야. 아마 반죽 그 분할량 그거에 따라서 다르고, 얘는 제가 과발을 안 시키고 그냥 보통 뚜레쥬르하고 파리바게트가 요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동네마다 다 다르니까 두 군데 다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바게트 대짜 빵 어떻게 뽑아놨나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비교적으로 뚜레쥬르가 더 볼륨이나 소프트한 건 더 소프트합니다. 얘네들은 들고 파야 되기 때문에 하드한 거보다는 소프트한 게 훨씬 낫겠죠. 예. 얘는 단가 2,100원. 그래서 두 개를 나누면은 550원. 인당 돌아가요. 자, 얘는 개인 베이커리. 우리 동네 빵집에서 주문한 거예요. 이쁘죠? 너무 이뻐요. 얘는 단가 1,500원. 근데 단점은 일반 베이커리도 다 대짜빵을 뽑는다는 거. 4개 가다 5개 가다가 있어요. 4개 빵, 그 틀. 근데 4개가 들어가는 게 있고 5개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일반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뽑는 집은 별로 없어요. 거기도 대짜. 왜냐면 프랑스 빵은 먹는 사람만 먹는 거지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뭐 만들어요? 마늘 바게트나 스틱형 그렇게 해서 그걸 용으로 쓰려고 얘를 뽑아서 다른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 팔았다가 그 다음날에 수거해갖고 그런 빵 만드는 데 써요. 예, 그래서 우리 동네는 소형빵으로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그래서 미리 주문을 하면은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단가 1,500원. 그러면 인당 1,500원인 뜻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불었어요 지금? 3배 불었죠? 예, 재료비가 3배가 폭등한다라는 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쁘기는 굉장히 이뻐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소형빵 뽑는 거는 일반 이런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안 해요.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고 대짜빵이 하기가 더 편하고 성형해서 말아갖고 썰어갖고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대짜빵을 하는데, 이 소형빵도 개인 베이커리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더 많다라는 거. 결국은 얘로 승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좀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야. 몇 cm짜리로 해야 돼요? 만약에 주문하게 되면은 그냥 소형도 다 정해져 있어요. 본인들이 분할량하고 소형 대짜빵 말고 소짜빵 이거는 본인 거의 다 비슷해요. 요만해요. 이쁘기는 더 이쁘죠. 근데 재료비하고 맞아야지만. 자, 이렇게 해서 대중성으로 쉽게 찾으려면은 대짜빵인데, 개인 베이커리에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뽑아줍니다. 프랜차이즈는 좀 이렇게 짙게 뽑아요. 프랑스 빵 원래 이렇게 짙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짙으면 뭐라고 해요? 탔다고 승질내요. 우리나라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안타깝게 요렇게 뽑아야지 프랑스 빵이라고 생각해. 안 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또 얘도 지금 제가 어저께 사서 어저께 뽑은 빵인데 굉장히 소프트해요. 예, 얘도 균형 감각이 맞는데 균형 감각에 맞지 않으면 밑에 부분을 손질해 주면 됩니다. 잘라갖고 균형 감각. 자, 얘를 손질을 할 때는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이 요거 이쁜 빵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1,500원짜리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세 가서 매번 설거지 고생하시는 우리 선생님을 요거를 이렇게 주는 영광을 주던가. 그죠? 수긍 안 하네? 이름을 제가 맨날 고생하시는데. 자, 얘는 균형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맞네요. 그럼 자를 필요 없고 위에를 잘라야겠죠. 어떻게 커팅을 해가냐면은 이제 빵 자르는 칼 그거는 힘들어요, 선생님이. 요 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일제입니다, 일제. 이게 1,000원짜리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가 있고, 그건 중국산. 얘는 이제 일제.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훨씬 날카롭고 좋아요. 예, 그래서 얘로 어떻게 가운데 부분을 도려내서 준비를 해갖고 가시면 돼요.
너무 쏙부터 하다 보니까 짜잔 해서 이렇게만 커팅만 해놓고 가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파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래갖고 하나씩 주고. 그러면은 애들 20명에 이거 빵을 맞춰줄 만한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왠지 알아요? 노력에 비해서 금액이 별로 안 쌉니다. 우리 바게트밥 자체가. 너무 단가가 싸다는 뜻이에요. 자기네들 이거 베이커리에서 일해본 사람은 얼마나 이거 힘들게 뽑는 거 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아마 주문도 받아도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얘 갖고 가겠다 하면은. 예, 그래서 얘를 우와 가운데를 툭 파니까 얘는 그럼 감자도 겁나게 들어가겠네요. 뭐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얘는 단점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그죠? 먹으라고 주면 돼요. 먹으라고. 촉촉하고 맛있겠죠? 자, 적당히 할게요. 이거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 안에는 감자와 뭐가 들어가죠? 채소가 들어가죠. 그럼 수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러면 뭘로 코팅해준다? 마요네즈. 마요네즈, 맞아요. 그러면 맛도 맛있고. 그래서 자, 감자 샐러드는 선생님 절대 고르다 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세고 여기서 끝내버리세요. 그러면 설거지하기 굉장히 많이 늘어요. 비닐봉투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아이들 수업 뺄 때는 껍질 안 깎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 까고 이게 재미예요. 아이들 좋아하거든요. 감자를 이 안에다가 넣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주먹을 긁어주고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뭘로 두들기면? 산만이로 두들기면 무엇이 나올까? 무엇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뭐 나오라고 할까요? 금? 아니. 루이비통? 금 나와라 와라 무슨 따? 뚝딱. 뭐 또? 나와라 와라 뚝딱. 자 이렇게 했는데 잘 부셔졌어요? 안 부셔졌어요? 안 부셔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벌려놓고 오늘 들어간 재료 보면은 파프리카와 피망, 그 다음에 햄, 맛살, 그 다음 이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하는데 오늘은 뭐냐면은 무슨 썰기를 해야지 이 안에다가 넣었을 때 샐러드가 될 것 같아요? 막작썰기? 다지기 맞아요. 무슨 썰기? 다지기. 자 끊임없이 얘기해라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해라. 네, 아이들은 다 뻘짓해요 나중에는. 자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는 우리 친구들 여기는 어때요? 느낌이 부드러워 맨질맨질하고 부드럽고 예 그렇지만 여기 안에는 어때요? 거칠죠. 자 날이 지금 아이들 플라스틱이에요. 자 플라스틱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파프리카를 항상 뒤집어서 거칠은 안쪽을 해갖고 썬 다음에 무슨 썰기를 해준다? 다지기. 자 선생님이 노란 색깔 자 파프리카 봉다리 속으로 투하. 자 그 다음에 초록 색깔 얘도 파프리카인가? 아니죠. 뭐죠 얘는? 피망. 맞아요. 그러면 자 피망도 무슨 썰기? 다지기 맞아요. 어느 쪽으로 썬다? 안쪽 예, 씨앗이 있었던 부분을 바닥에다 놓고 썰어서 곱게 다져준다. 그래서 초록 색깔 피망 봉다리 속에다가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파프리카. 예. 자, 얘도 무슨 썰기?
다지기. 다지기. 어느 면으로 썬다? 안쪽 면. 안쪽에 씨앗이 있었던 그쪽으로 해서 썰어주고 작게 잘라준다. 자. 이렇게 안 하면은 아이들이 선생님 그럼 얘는 못 썰어요? 얘는 못 썰어 계속 물어봐. 안 그러면 자기 멋대로 썰어. 그러고 나서 안 된대. 다시 달래. 이상하게 아이들은 그래요. 집중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이제 채소를 다 선생님이 다졌어요. 자, 파프리카하고 피망만 넣으면 감자 샐러드가 맛있을까 맛없을까? 맛없어요. 맛없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살하고 햄. 이거 아까 전에 어떤 물에다 담갔지? 찬물이에요. 맞아요. 찬물에다 지금 담갔어요. 자, 맛살은 손으로 잘라도 잘라진다, 안 잘라진다? 잘라진다. 네, 그러면은 길게 자른 맛살을 어떻게 잘라줄까? 다지기. 맞아요, 다지기. 안 그러면 얘는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크게 썰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런 이제 깜찍한 욕구를 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거 햄. 아까 전에 햄 어디다가 담가놨다가 깨끗하게 닦았더라?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맞아요. 뜨거운 물에다가 넣고 담가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어떤 썰기? 다지기. 자, 제가 이거 썬 것도 가장 물이 강하게 나오는 거와 덜 강하게 나오는 거 해서 기름기가 있고 없고를 순서를 따라 지금 안에다 썰어서 넣은 거예요. 그래야지 도마나 이런 거를 닦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꼭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좀 잘라서 먹어봐도 돼요? 그럼 된다 안 된다? 먹어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럼 다 먹어요. 네, 끝도 없이 먹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게 햄 같은 거는 애들이 안 그래요. 그래서 말 잘 듣고 그러면은 먹어볼 수 있게끔. 한 예. 개만 먹어봐도 돼요. 국물. 꼭 물어보죠. 예, 그거는 언제든지 하는 질문이에요. 딱 한 개만 먹으면 먹으라고. 근데 딱 한 개만 안 먹어요. 애들은 중요한 거. 절대 먹는 습관, 마무리 짓기 전에 먹는 습관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말 자는 아이는 선생님 걸 주는 게 좋아요. 보상으로 해서 최고거든요. 본인 거는 요리하는 데 쓰고 선생님 거. 자, 이렇게 해갖고 이 안에다가 양념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 마요네즈 약간, 그 다음에 올리고당 약간 넣고 어떻게 하냐? 그것도 두들기면 돼, 안 돼? 두들기면은 파프리카하고 피망하고 이런 게 뭉그러지면서 속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감자 샐러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주냐면은 엄마 아빠 살 어떻게 주무르듯이 주물주물. 자, 이렇게 해서 터져 먹는 애들 꼭 있을 있어요. 그래서 두 겹으로 싸주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쓰고 버리고 와야지 좋지. 이거 일 커져요. 항상 우리는 최소한의 노동력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자, 저 감자 3개 있죠. 엄청 많죠. 예. 그러면은 얘 사이즈 같으면 이거 양 많아요. 2개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아이들 가져가야 돼요. 뭘 먹을 거예요? 뭘 먹을 거야? 그러니까 예비비 빵을 가져가면 돼요. 식빵이라든지 뭐 그런 거, 버터롤빵. 시장에서 샤닌가 거기서 나오는 버터롤빵이 좀 쌉니다. 모닝빵은 비싸요. 거기 가야 되잖아. 제과점. 얘도 안 그래도 제과점인데
그러니까 얘는 한 대는 보내고 얘 샐러드를 그냥 식빵에다가 넓게 하나 펴갖고 발라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식빵으로 샌드위치를 해갖고 하나 먹고 바게트빵 가져갈 수 있게끔 하면 돼요. 식빵 24장 들어있는 거, 이 대짜빵 하나에 홈플러스용은 1,900밖에 안 합니다. 엄청 싸요. 자, 이렇게 해서 샐러드 완성! 와, 맛있는 샐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게트 자동차 안에다가 채워줄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손실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엄청 들어가요. 들 팠습니다, 지금. 자, 하염없이 들어가죠? 돈 많으면 하세요. 돈 많으면. 작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좋아하긴 좋아할 것 같은데. 요 이쁘긴 얘가 너무 이쁘죠. 저도 알아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자, 먹을 게 없네요. 얘 채우고 나니까 아이들이 먹을 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요렇게 요 정도 채워줘야지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채워주고 에게 3개나 했는데 요만큼이나 나왔네요. 아까 전에 저는 그거 중짜죠. 보면은 이제 큰 거 이런 거는 아이들 이 옷빵 같은 거는 하나 반 정도. 그거보다 약간 더 큰 거 있잖아요. 한 요 정도 되는 거. 얘는 요만하잖아. 좀 작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전에 그니까 감자가 가장 세게 먹히는 것 같아요. 감자가 제일 싸게 먹히고, 고구마는 언제 싸요? 예, 지금 싸요. 그렇지만 감자보다는 비싸요. 아시죠? 그리고 단호박은 가격 변동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무엇을 넣어서 먹으면 잘 어울릴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또 뭐가 들어가면 마카로니예요? 응, 마카로니. 안에 마카로니. 샐러드용 이런 거, 마카로니. 근데 뭐 채소 샐러드, 과일 샐러드 이런 건 안 어울려요. 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이제 본체에다가, 속에다가 감자 샐러드 만든 거를 채워서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 꾸며볼까 합니다. 자, 딱 구조 보니까 어떤 차가 나올 것 같아요? 오픈형 스포츠카. 예, 선생님은 바람이 뭐냐면은 또 얘기해야 돼. 자, 빨간색 스포츠카를 끌고 아우토반 있죠? 우리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근데 저런데 아시죠? 예, 외국 가면은 아우토반이 있어요. 속도 무제한. 그럼 거기다 뭘 써야 돼요? 선글라스 끼고 스커프를 휘날려야 겠죠. 그러면서 200도를 속도 200도 해갖고 무한질주. 그래서 스커프 탁 날리면서 아시죠? 예, 하면서 어느 딱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뭐가 풀려야 돼요? 스커프가 풀려가면서 탁 뒤에 있는 사람이 탁 잡아갖고, 예, 그 다음에는 상상이 맡을게요. 자, 가위 하나 맞주세요. 예, 가위. 아무리 스포츠카라도 앞에 유리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자동차 명칭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앞에 불을 밝혀요. 뭐가 있어요, 밤에?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그거는 뭘 하면 이쁠까요? 자, 여기 보니까 맛살이 있네요. 맛살. 자, 맛살을 잘라서 엄마. 오, 깜짝 놀랐네. 자. 이건 좀 굵은 편이에요.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은 더 얇은 게 있어요. 대나무로 된 거. 그게 공장용 할 때 더 잘 부러지면서 이제 괜찮아요. 자, 우리 친구들 눈 몇 개예요? 2개요. 2개. 예. 그러면은 자, 한쪽 눈 감아보세요. 양쪽 눈 다 떠보세요. 어느 게 더 잘 보여요? 양쪽 눈 떴을 때 있죠. 그러면은 자동차의 눈도 한쪽이 좋을까, 둘 쪽이 좋을까? 그게 밤에 어두울 때 한쪽 눈은 감고 가면은 사고도 많이 나고 어디 잘 부딪히겠죠? 그러면은 눈은 2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퀴. 바퀴. 아, 이래, 뭘 안 사왔나 했더니만 당근을 안 사왔다, 당근. 당근을 안 사갖고 왔어. 당근 갖고 바퀴 달아야 되는데, 오이나 당근. 그런 걸로 해서 바퀴 달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혹시, 요걸로 해야겠다. 없으면, 이거, 잇몸이 없으면은, 이거 없으면은, 잇몸으로. 자동차 바퀴는 몇 개? 4개. 왜? 응? 균형 있게 굴러가기 위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자동차 바퀴가 3개인 적도 있었어요. 최초의 자동차 바퀴 3개예요. 그러면은 자동차 옛날 거 일제시대 때 타고 다니는 거 보면은 앞에 1개, 뒤에 2개. 예, 그것짜리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바퀴. 자, 자동차 바퀴에는 뭐가 있는데? 가운데. 맞아요. 비싼 자동차일수록 휠도 좋다. 또? 자, 이제 이게 아동요리 쪽으로 가면 이거 저기 방울토마토 그거 갖고 눈 해줘도 이쁘고요. 응?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바퀴는 당근, 오이, 뭐 가지 이런 것처럼 둥글게 자를 수 있는 거는 다 가능해요. 그리고 저 개수만 많으면 저런 걸로 그런 걸로 해서 해도 이쁘고요. 자, 바퀴. 그다음에 자, 우리 친구들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어디로 뭐가 나오는데? 방귀가 나오죠. 자,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어디로 응가 나와요? 똥꼬. 이제 아이들 똥 얘기, 똥꼬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좋아해요. 예. 자, 그럼 자동차는 밥이 뭐예요? 석유? 큰일 나요. 능유? 큰일 나요. 디젤, 자, SUV는 디젤, 보통 보면은 경유? 휘발유. 안 돼요. 휘발유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요즘에는 좋아져갖고 뭐도 있어요? 전기자동차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 아직 근데 전기자동차는 조금 위험합니다. 실험 더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걸 이용해서 선생님이 자동차 엉덩이 부분에 나오는 마우라. 자, 비싼 차일수록 마우라가 몇 개? 2개. 맞아요. 딩동댕. 그리고 커요. 배기통이. 자, 이제 자동차를 자, 짜잔. 가족들하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어디 여행 가고 싶으세요? 우리 친구들 어디 여행? 어느 여행?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바다요. 바다. 또? 놀이동산이요. 놀이동산. 또? 낚시. 낚시. 과연?
아이들이 낚시를 저희 딸내미는 맨날 낚시요. 참 특이한 딸내미 주셨네요. 자, 지금 선생님이 자 여기서 이거는 누구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노란색, 파프리카는 누구? 엄마. 자, 초록색은 아빠. 아빠. 그러면은 브로콜리는 나. 나. 아이고, 이거는 그건 누가 동생 하면 되겠네요. 자, 운전대를 맡기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누구한테 운전대를 맡겼으면 좋겠어요? 아빠. 아빠. 아빠를 좀 많이 믿는 편이네. 그죠? 운전은 대부분 근데 보면은 운전대를 평상시에 잡는 사람, 같이 놀러 갈 때 운전대 잡는 사람인데요. 우선 안전, 생명, 그거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되게 대부분 그걸로 픽업하고 데려가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운전대로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엄마 보고 운전을 하라고 시킬래요. 엄마 뒤에 누가 탔으면 좋겠어요? 나. 엄마 뒤에 우리 친구.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 뒤에 아빠. 왜? 지켜주는 게 어머, 동생은 어떻게 데리고 갈까 말까? 데리고 갈까? 근데 맨 뒤에 태울까요? 태워요? 아빠 옆에. 아빠 옆에? 왜? 동급이야. 동급이야? 아빠 옆에. 꼴찌는 시킬 수 없고. 자, 이래갖고 우리 친구를 좋아하는 놀이동산을 한번 가볼까요? 자, 놀이동산에 갔어요. 자, 첫 번째 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빠. 아빠부터 낼게요. 그 다음에 동생. 동생, 나. 나, 엄마. 엄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안전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보호해줄 사람, 동급이었어요. 먼저 내린 사람 누구? 거의 보면은 먼저 나서는 사람, 놀러 가면 누가 가장 나서요? 엄마예요. 엄마요. 엄마 아니면 나설 사람은 없습니다. 뭐든지 뒤치다거리에는 대상이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빠를 내리게끔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아빠는 그런 사람 있어요. 파킹하라고. 주차해야 되잖아요. 주차하고 이제 뒤치다거리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왜 먼저 내려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 얘가 약자일 수도 있어요. 가장 약하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빠를 내리라고 해요. 아빠가 먼저 내려가서 뭐예요? 부모는 항상 독립적이고 이런 아이들은 먼저 자기가 내리겠다고 해. 성격이 급하거나. 그런데 아빠하고 엄마 둘 중에 한 명은 먼저 내리게끔, 나중에 내리게끔 해요. 왜냐면 어느 배를 타든 뭐를 타든 먼저 보호자가 내리고 손을 잡아주고 맨 마지막까지 정리정돈해갖고 보호해줘서 마무리 짓는 단계가 부모. 그게 부재중이거나 이러면은 나머지가 될 수도 있어요. 동생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동생을 보호해줘야 되는 입장이면은 동생을 자기 앞에 세우지 뒤에 세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항상 사람이 그래요. 뒤에서는 보호한다는 경호원,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잖아요. 친하나 보필해줘야 될 사람,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얘하고 사이가 애틋하고 괜찮다 그러면은 얘를 보호해주는 입장에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동생이 자기가 먼저 내리고 동생을 내린 다음에 여기는 신경 안 쓰는 거는 항상 둘이 있는 아이야. 집에 본인이 부재중이거나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 먼저 타느냐, 누구 먼저 내리느냐, 누구를 내 앞뒤에 누가 있느냐, 내 앞뒤에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이게 동생하고 언니 오빠일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가는데 대상을 그러면 결국은 한부모나 아니면 조선조부나 특징적으로 가정이 있는 집안에는 엄마 아빠가 기준점은 아니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냐, 끝까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가족 간의 유대 관계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이제 어디를 여행을 갈 건지, 누구를 먼저 태울 건지,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가족 간에 있어서 얘가 있으나 마나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는 그래요. 그냥 아빠는 그냥 차에서 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디 가도 아빠는 꼭 도움이 안 되는 아빠가 있어요. 분위기 망치고 너무 피곤하다고 집에 가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차에서 편안하게 쉬시고 그리고 엄마랑 나랑 동생 이렇게만 놀러 갔으면 좋겠다. 근데 겉으로는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 싸우고 그래도 결정적으로 아이들 낯선 환경에서 둘이 예쁘잖아요. 둘이 붙어 있어요. 꼭. 그리고 누가 때리면은
막아주고 울어요. 안 되면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자기가 처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러한 이제 여행을 떠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제 가족들하고 누구하고 가장 유대관계가 깊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빠방이는 이제 그쪽에 치워주시고. 저는 이제 우리는 모든 있는 게 다 재료예요, 재료. 미술 재료. 아이고야.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여기 쓰는 이제 소스를 준비를 했어요. 항상 여행을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를 많이 떠올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물을 보면 편안함을 갖고 그리고 양수에 있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을 보면서 평정심을 갖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산에 가는 것보다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족 여행하면은 바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로망이 가족이 아닌 친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외국 나가갖고 어디 아래서 오아시스 아래서 야자나무 밑에서 테이블을 밑에 누워있는 베드에서 웨이터 시켜서 이제 시원한 음료수 먹으면서 낮잠을 즐기고 몸에 쭉쭉 잘 빠진 남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스쿠버 다이빙, 스킨 스쿠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 그게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이제 가족들하고 가고 싶은 게, 선생님은 뭐냐면은 선생님도 이제 몇 해 동안 외국을 못 나갔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바다에 놀러 가고 싶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야자수. 야자수. 좋네요, 그죠? 자, 야자수도 있고, 야자수에는 뭐가 있어요? 이파리가 있겠죠, 야자이? 자. 먹는 거 갖고 장난친다고 어른들은 화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놀이방이 될 수 있어요. 자, 공장놀이 같은 거 하고 이럴 때는 이제 그 공장용 칼 있죠, 아니 가위 있죠, 이런 거를 챙겨서 주면은 아이들이 자르고 그리고 오리고 이러면서 공장놀이를 아이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위 같은 거 아이들 아동용 그런 거, 저는 그러니까 비품으로는 스케치북, 색연필, 가위, 풀, 이렇게 항상 공장용 풀, 딱풀 그렇게 하고 갖고 다녀요. 이런 거는 잘 안 쓰잖아. 응? 어떤 거? 그 붙일 때는 그런 이렇게 공장용 풀 안 쓰죠. 그냥 올려놓는 거. 자, 야자수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자. 예. 자, 바다에는 넘실넘실대는 뭐가 있어요? 파도. 파도가 있어요.
저거 봐요. 그리라고. 자, 파도에서 뭐 하고 싶어요? 지리를 못해. 바다 낚시? 바다 낚시. 저는 뭐 윈도 서핑, 치킨 스쿠버. 스키 스쿠버, 바다 낚시. 좋았어. 바다 낚시. 아, 안에 선생님 저거 할래요. 수영. 수영. 수영하고 싶어. 수영하고 싶지. 오. 위에 뭐 썼어요 지금? 수영 모자 썼어요. 예, 수영 모자 썼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수영 모자예요. 수영 모자입니다. 도마가 애매하게. 뭐? 비키니 입었어요 선생님. 욕하지 말아요. 선생님 내 비키니 입은 거예요. 유유자작 하면서 수영도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닷속에는 또 바다에는 또 뭐가 사는데? 물고기. 물고기도 살고 또 고래. 고래. 상어가 살면 안 되나? 상어 얘기하려고 했는데. 잡아먹히니까. 저기 할 것 같아. 맞아요. 잡아먹히니까. 상어는 패스. 좀 생각하는 게 특이한 것 같은데. 나온 김에 낚시 한번 합시다. 낚시 한번 특이한 합시다. 것 같아. 낚시 한번 합시다. 튜브 타고 어차피 상상이잖아. 낚시가 못할 게 뭐야? 낚시하면 되지. 고래 잡아. 낚시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바다에 또 뭐가 있어요? 하늘 보니까 누가 날아다녀요? 갈매기. 갈매기가 날아다녀요. 하얀 갈매기, 노란 갈매기, 갈매기 가족이에요. 그럼 빨간 갈매기는 누굴까? 응? 빨간 갈매기 누굴 것 같아요? 얘기 안 할 거야? 막 화내. 화내? 선생님 화낸다. 자, 그 다음에 또 백사장에서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모래찜질. 모래찜질. 맞았어. 모래찜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모래찜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가서 외졌는데 땅파 하나 죽는 줄 알았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거. 그런 게 새록새록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자, 모래 하면은 뭐만 보여? 얼굴만 보여. 네. 근데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얼굴이 어떻게 돼버렸어? 탔어. 자, 그러면은 뭘로 해야 될까요? 파프리카로 해갖고, 네. 시야. 지금, 얼굴에 불났어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어디 놀러 갔다고? 바닷가.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미술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다.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닭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이 예, 태초에 이제 그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튼 만들어냈어요. 뭔 방법으로. 근데 이제 결국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닭은 어디서 왔냐 이거죠. 아래서 왔지. 아래서 왔죠. 그 알은 누가 났냐 이거죠. 자기는. 끝도 없어요. 이거 참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돼요. 닭이 먼저지 계란이 먼저지 본인이 먼저인 거를 주장하는 원리의 근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라는 것도 재밌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게 나오지만 정말 기발하고 재밌어요. 아이들이 별의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 보통 토종 달걀이 난 알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에 흰색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흰색 알은 지금도 시골 장터나 아니면 그것만 납품을 하는 데가 있어요. 흰색. 그런데 이제 이게 계량종으로 해갖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왜냐면은 폐사율이 높잖아. 병도 잘 걸리고. 그래갖고 그런 거 쪽으로 해서 전문으로 이 무정란을 낳는 달걀, 그거는 이제 계량종이에요. 그래서 갈색 달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달걀은 아시다시피 완전 단백질, 100%의 단백 지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희소가치성이 굉장히 낮아. 왜? 싸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 하지만 단백질은 가장 좋은 몇 점? 100점짜리예요. 그래갖고 얘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도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은 먹지 말도록 하고, 흰자에 단백질이 많고 영양 성분은 노른자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노른자에는 뭐가 있다? 레시틴. 예, 그래갖고 나낭 레시틴. 네, 똑같은 레시틴 식물성도 있죠. 대두 레시틴. 그래갖고 레시틴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 공부하는 아이들 집중력, 그래서 기억력, 그런 뇌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레시틴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해서 재료과학으로 들어가면은 레시틴은 뭐? 천연 유화제 해갖고 물과 기름을 섞여주는. 그래서 우리 이거 갖고 마요네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식용유. 맞아요. 식용유 안에서 믹싱하면은 뭐가 돼요? 마요네즈가 마요네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실험을 해봐도 돼요. 그죠? 없어요. 하지만 달걀은 수분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왜 식용유를 넣었는데 섞일까요? 그거는 노른자만 넣고 한번 믹싱을 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흰자만, 그러니까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같이 넣고. 왜? 노른자에는 수분이 거의 없잖아요. 흰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흰자만 분리해갖고 넣었을 때, 그리고 노른자도 같이 섞었을 때 기름과 이 물이 섞이는 그런 모양을 갖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노른자에는 기름과 물이 뭉쳐지게끔 하는 유화제라는 레시틴이 있구나. 그래서 재료과학적으로는 물과 기름을 합쳐주는 역할도 하지만, 레시틴은 우리 뇌 쪽으로 해서 영양학적으로 가면은 두뇌에 그쪽에 많은 영양분을 주면서, 레시틴이 뇌세포의 30%를 차지해요. 굉장히 중요한 영양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대두 레시틴이나 그리고 나낭 레시틴. 그래서 이게 알러지 있는 아이들은 달걀 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캡슐로 나와요. 왜냐면 수험생들은 따로 이렇게 챙겨 먹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캡슐에다 식품 보조식품으로 해갖고 나낭 레시틴, 대두 레시틴하고 따로 팔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달걀은 겉껍질은 어때요? 딱딱해, 그쵸? 예, 그리고 속에는 딱 깼을 때는 어때요? 자, 짜잔, 숑. 자, 물컹물컹하니 어때요? 끈적끈적하니 뭐 같아요? 그 아이들 그래요. 콧물. 맞아요. 예, 코라고 얘기 많이 해요. 느낌이 침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물컹물컹거리면서 콩이죠. 그러면서 흰자가 진짜 흰색이에요? 아니죠. 약간 노릇으로만, 그쵸? 그런데 투명감은 있죠. 그리고 노른자는 말 그대로 어때요? 노래예요. 그래갖고 흰자 가운데에 노른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윤기가 나고 탱탱하니까 보니까 얘는 신선한 달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흰자라고 할까요? 이거를 익혀보면은 그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단백질 응고에 갖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때요? 수분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갖고 그래서
얘를 이제 익히게 되면은 흰색으로 변한다는 거서 달걀 갖고 아이들하고 놀아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흰 달걀하고 찐 달걀하고 생달걀 갖고 구분해 갖고 찾는 거. 찾는 거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껍질 빨리 까서 입에 넣고 씹어서 휘파람 불기 겁나게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띄우기 어려운데 메추리알은 소금 풀어갖고 띄우는 거. 그래서 바닷물이 왜 뜨는지, 소금물이 왜 뜨는지 그거에 따라서 먼저 빨리 띄우는 팀 그렇게 해갖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달걀 갖고도 다양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놀아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달걀 갖고 이제 탐색하고 오늘은 동글동글 밥전 찬밥 갖고도 충분히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간식 겸 식사 겸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밥전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그냥 맵쌀 100% 맵쌀 예, 여기다가 야,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섞은 다음에 조금만 양이 저는 얼마 안 되니까 자, 자 여기서 이제 단백질 응고 자 단백질이 지금 단백질인 계란이 이따가 계란 후라이가 되면은 진짜 흰자가 흰색으로 변하죠. 그러면서 물컹물컹했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탱탱하고 단단하게 되죠. 그게 바로 단백질이 굳었다 해서 응고됐다 해서 단백질 응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달이 돌아다니는 어떤 거? 밥알을 뭉쳐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갖고 오늘은 선생님이 달걀을 풀어서 넣고 거기는 빵가루 빵가루랑 비닐장갑 넣으세요. 또 빵가루도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또 구웠을 때 고소한 맛도 나면서요. 얘도 같이 같이 잘 뭉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갖고 얘는 고기 아이들 그때 우리 캐릭터 한 거 아시죠? 캐릭터 그거 할 때 빵가루 같은 거 같이 넣어주면은 예, 잘 뭉쳐지고 그래요. 전분이나 이런 것도 뭉쳐지긴 한데 텁텁한 맛이 있어요. 구웠을 때 텁텁하고 좀 맛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양념을 넣는 건데 어떤 거? 짭조름하고 하얀색 바다에서 보면은 바닷물을 건조하면 나오는 거 아는 친구? 소금. 맞아요. 소금으로 양념을 해줄 거고 또 선생님이 이건 뭐예요? 흰깨를 그냥 넣는 것보다 살짝 비틀어줘요. 손으로 문질러 주세요. 문질러 갖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뭘 넣어줄 거냐면은 이 흰깨를 볶아서 짠 게 뭐예요? 참기름. 맞아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고 손으로 비닐장갑을 끼고 어떻게 주물럭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자,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파프리카, 피망, 햄 맛살, 그 다음에 버섯을 어떻게 했다? 다지기. 맞아. 그 다음에 불을 켜고 조별로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한꺼번에 볶아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거 아세요? 이런 데다가 아무리 줘도 아까 우리 파스타 할 때는 어떤 거 넣어도 됐어요? 올리브유. 근데 여기에는 올리브유로 해서 이거 볶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향이 강해서 토 나와요. 안 어울려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파스타 소스가 강해요. 맛도 강하고 향도 강하기 때문에 걔를 숨겨줘.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일반 카놀라유나 흰색 옥수수유나 그리고 아니면 콩기름 이걸로 해갖고 볶아주면 좋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어떤 유? 공기름. 가장 비싼 거는 카놀라유 그리고 포도씨유 그렇게 해갖고 향이 안 나고 그리고 냄새나 이런 건 지장을 주지 않는 거.
이제 요걸로 해도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볶아서 양파 같은 거 넣어도 괜찮아요. 네, 양파 같은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밥이 얼마나 되신가 아주 무지하게 돼요. 부침가루 좀 접시에다가 어떤 선생님도 해야 되니까 비닐장갑 하나만 더 주세요. 간호사 수술 준비.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부침가루, 아유 많이도 가루도 많이도 하셨습니다. 예. 손에다가 해놓고 요 정도만 하세요. 우리 전 부치는 거 아니니까. 예, 이렇게 해서 어떤 거 계란물, 달걀물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이. 자, 이렇게 해서 밝은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뭐만 익으면 된다. 계란만 익으면 돼요. 반죽할 때도 계란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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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노릇하게. 닦아내는데 왜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건 주걱밥, 얘는 밥천. 애들 좋아해요. 기름에다 이렇게 불러갖고 이렇게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용보가 정말 맛있는데? 이해해요.
좋은 말 하시네요. 비웃으시는데? 어머, 기분이 살살 나쁘시려고 그러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얼굴이 무슨 색? 살색. 예, 황색 인종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고, 가족. 선생님도 몇 식구예요? 예, 4개 만드세요. 4개 만드세요. 데코레이션 하고 이런 거는 제가 죄송한데. 작은 애 어린이집 상담 있어갖고 저 3시 반에 끝나는데 저 먼저 가야 되거든요. 진짜요? 예, 예. 아이고. 굴 양념을 한꺼번에 하시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끓여서. 어. 그러면 이게 큰 거는 젓가락으로 끓여서 볶아서 이렇게 주먹밥 같은 것처럼 이거 가져가실 시간도 없어요? 하나만 주세요. 아니, 요렇게 해서 이거랑 한꺼번에 붙이면 되니까. 저 밥 뒤에서 하시면 되고요. 어린이집 상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하고 상담이 다음 주 내일 단계 수업이랑 막 상담 같은 거 지금 근데 그냥 얘네 까려고. 시간대 이미 지금 그러니까요. 상담 이미 지금 내년 한꺼번에 그냥 선생님, 저 이거 달걀 하나만 풀어주세요. 우리 커피도 먹어야 돼.
피망. 피망. 여기는 접착제를 뭘 사용하냐면은 케찹. 원래 여기에다가 케찹에서 이렇게 발라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접착제를 케찹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그럼 뭘로 꾸미시려고 그걸 다 써버렸대? 이거 너무 많아요. 재료. 아무것도 안 남겨놓으셨잖아, 지금. 뭘 꾸며야 되는데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구나. 네, 선생님. 꾸미기 남았는데. 근데 뭘로 꾸미시려고. 그거 너무 많잖아. 딱 봐도 재료 너무 많지 않아요? 겉돌아요. 밤양하고 볶고는 재료형하고 똑같으면 어떡해. 항상 꾸미기 재료를 냅둬야지 꾸며갖고 가시죠. 웃자실라고? 벌리요. 웃자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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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잖아.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다져버려갖고 다지기가 그게 참 안 좋죠. 웃자실라고 900개야.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밥 조금 더 해가지고 밥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걸 좀 덜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덜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사용할 줄 뭐요? 어떤 거? 밥을 좀 더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선생님 재료를 빼자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쩌실라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서 볶음밥 해주셔야지. 덜어야 될 거예요. 지금 밥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 밥이 다 다요 이게? 아이고. 그러니까 밥을 이걸 더 넣을 수밖에 없어. 양념을 덜어놓은 이은진 섞어서 덜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응. 선생님 잘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여기 오신 날은 딴 생각하지 말고 주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주무셔요. 그러면은 안 피곤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요. 선생님 뒤집게 뽑는 거 있으세요? 뽑는 거 있으세요? 여기 있어. 아침에 뛰었더니 이렇게 피곤하고 전체 놓칠까봐 엄청 뛰었는데 뛰어서래요. 끝나가니까 되게 내일까지.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시죠? 저희 2시간 2시간 잡으셔야 돼. 한두 시간까지 해가지고 내가 내려서 여기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열정이 지하철로 없으면 막- 못하세요. 열정이 없으시면. 그래서 혹시 5호선으로 오시면 여기 그 성동 경찰서 아니 그냥 여기 길 건너서 가셔서 쭉 가시면 5호선 나옵니다. 길 건너서 횡단부도 중앙선 건물 타고 있고요. 4호선 다 갈아타고 아. 기차 타고 이렇게 와요. 아 그렇게 오시는구나. 네. 갈아타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 2호선 출구로 나가시는 게 네. 4번 출구 가지. 네. 그쵸. 첫날은 출구를 잘 못 찾아가지고 네. 안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이게 2번 출구가 10몇 번까지 어려우니까요. 있더라고 출구가 네. 엄청 많으니까 네. 살짝 멘붕 오더라고. 아, 빵가루하고 넣어야 돼요. 예. 집에 와서 밥 해먹을까 생각하니까 아유 피곤해. 우리 애들 저거 먹어도 또 먹어요. 예. 진짜 많이 먹는 애들. 먹지 말라고 구박을 하세요, 그러면. 근데 살이 둘째는 찌는데 큰 놈은 예. 살 진짜 안 쪄. 먹여도 별 폭발 오고서 살 진짜 안 쪄. 이 명찰 아니, 지금 제가 아크릴이 지금 떨어졌는데 늦게 와가지고 이게 지금 만들어드렸는데 헐. 이거 다음 주에 그냥 선생님 하시면 넣으면 되나요? 결혼 다음 주에 아니, 아니. 하시면 네. 수료식 하실 때는 제가 네, 다 들어가세요. 반 정도? 선생님들 성함 나시는 선생님 저기 그 자격증 요를 수면 안 하셨거든요. 그럴 자격증비가 이제 별도니까 네, 그게 그것도 5만 원. 나중에 네.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머. 다음 주 전까지. 네. 근데 이제 자격증 계란 풀중 하나 다음 주. 이거 같이 네, 넣고 여섯 같이 명이 넣고 네. 겪어야 되고. 다음 주에 받으실 거예요. 아유, 참 이럴 때도 있네. 이 아크릴이 또 계속 하도 불편한데 어제라도 오늘 빨리 만들어야 돼.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